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새해 명절 연휴는 잘 보내고 계신가요? 대한민국의 민족 대명절인 설날에 북한의 설 모습은 어떨까요? 어쩌면 북한은 우리가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것과는 많이 다른 나라일지도 모릅니다. 세계 제일의 경제난을 겪고 있다고 알려진 북한이지만 폐쇄적이고 대외적으로 알려질 수 없는 조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이 진실이고 어떤 것이 거짓인지 우리는 믿고 싶은 대로 믿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북한의 대표 언론 매체 노동신문은 설을 맞아 전국 각지에서 즐겁게 맞이하는 제목으로 내부 결속을 강화하고 있는데,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제시된 강령적 가업을 높이 받들고 자력 부강, 자력 번영의 불변 침노에 따라 필승의 심신을 드높이 용진해 나가는 온 나라 전체 인민이 설 명절을 뜻깊게 맞이하였다고 보도하고 있는데요. 김정은에 대한 변함없는 고마움을 안고 온 나라 가정들과 근로자들, 청소년 학생들이 희망과 기쁨에 넘쳐 설 명절을 즐겁게 보냈다면서 중앙과 지방에서 다채로운 예술 공연들이 펼쳐져 명절 분위기를 한층 돋구었다고 합니다. 김일성 광장, 개선문 광장, 평양체육관 광장, 신의주 광장, 강계광장, 원산시 해안광장, 함흥광장 등에서 벌어진 학생들의 민속놀이가 이채를 띄었으며, 거리와 마을, 가정들에서는 각 계층 근로자들이 행복한 순간들을 사진에 담기도 하고 흥겨운 민요들을 부르며 춤판을 펼치면서 윷놀이와 장기 등을 하며 명절을 즐겼다고 보도하고 있는데요. 대한민국 국민들 대다수에게 북한은 식량난을 겪으며 하루 먹고 사는 것조차 걱정해야 한다고 알려졌지만, 실제 북한은 설 연휴에 전국 각지에서 걸기 대회를 열었고 자력갱생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모임 장소에는 위대한 당의 전투적 호소에 따라 백두의 혁명정신, 자력갱생 앞에 높이 막아서는 모든 난간을 가감히 뚫고 사회주의 건설의 새로운 활로를 열기 위한 오늘의 정면 돌파전에서 불굴의 돌격투사가 될 혁명적 신념과 철석의 의지를 안고 모인 군중들로 차고 넘쳤으며, 조직 단위별로 정면 돌파전 지원을 위한 각 부문별 목표와 과제를 제시하며 의지를 다지면서 다양한 선종선동을 진행했다고 알려졌는데요. 우리의 전진을 저해하는 모든 난간을 정면 돌파전으로 뚫고 나가자, 백두의 행군길을 꿋꿋이 이어가자, 순천 비료공장 건설을 빠른 시일 내에 끝내자, 전력 증산으로 당을 받들자, 과학기술은 우리가 의거할 무진자랑 전략자산, 농업전선은 정면 돌파전에 주타격 전방을 주장하며 선동화에 앞장서고 있는 북한입니다. 하지만 북한 노동신문이 대대적인 행사와 즐거움을 보도하고 있지만, 북한 내부에선 김정은조차 안심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였을까요? 김정은이 권력을 장악하기 위해 고모부였던 장성택을 처형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그 가족들의 생사에 궁금증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요. 북한의 대표 언론 매체 노동신문이 김정은의 설맞이 기념 공연 관람을 보도하면서 김경희가 동행한 것이 포착됐고, 최근 공개 활동을 하지 않았던 김여정의 모습도 확인되었습니다. 사망설까지 제기됐던 장성택의 부인 김경희 전 노동당 비서가 공개석상의 모습을 드러내면서 생사가 확인됐고, 7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모습을 나타낸 의도가 무엇인지 전문가들은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김경희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김여정 등 자칭 백두혈통이라 부르는 김씨 일가의 핵심 인물로 평가되는 만큼 권력 구도에 심각한 변화가 생겼음을 암시하는 것일까요? 2013년 9월을 기점으로 김경희의 마지막 공식 활동이 끝났고, 2013년 12월 남편 장성택이 처형된 이후 사망설을 포함해 신변 이상설이 꾸준히 제기됐지만 6년 4개월 만에 진위가 드러난 것입니다. 김경희는 김일성의 장녀이자 김정일의 여동생이고, 김정은에게는 고모가 되는데 김정일의 통치를 도우며 남편인 장성택과 함께 북한 실세로 군림했고, 김정일이 죽은 뒤에도 한동안 이어졌지만 2013년 12월 남편이 처형되면서 공개석상에서 모습을 감춘 인물입니다. 2006년 파리 유학 중이던 딸 장금송의 자살, 2013년 남편 장성택 처형 등을 겪으며 알코올 중독, 우울증, 치매 등을 앓고 있다는 다양한 설들이 제기되면서 정치적 입지를 완전히 상실했을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지만, 김경희의 등장으로 인해 북한의 대표 권력을 가진 인물의 생사조차도 파악하기 힘들다는 대한민국 정보력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가정보원은 2017년 8월 정보위 보고에서 김경희가 평양 근교에서 운둔하며 신변 치료 중이라고 밝혔으며, 대한민국 통일부는 김경희가 작년 4월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14기 대의원에 선출된 것으로 파악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동신문이 김정은의 공연 관람을 대대적으로 보도했고,
최룡해에 이어 김경희를 호명하면서 김경희의 정치적 위상이 완전히 복권됐으며 당 직함까지 얻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군사 전문가들은 7년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던 김경희의 갑작스런 재등장이 가지는 의미는 특별하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김경희가 김일성의 딸이자 김정일의 여동생이라고 해도 김정은이 남편인 장성택을 처형했고 김정일 집권 당시 최고 실세 중 한 명을 복권했다는 사실만으로도 김정은 체제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꼴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북한은 대외적으로 심각한 식량난과 경제난을 겪고 있다고 알려져 있고 실제 정면 돌파를 자주 언급하지만 미국의 대북 제재가 강화되는 등 특별한 해결책은 찾지 못하고 있는데요. 문재인 정부의 대북 식량 지원도 소용이 없었던 것일까요? 일부 전문가들은 김경희의 등장은 스스로 김정일 시대만큼 힘들다는 수준을 인정한 것이며 고난과 행군을 이겨냈던 당사자를 내세워 현재 상황이 어렵다는 것을 부각하면서 내부 결속 메시지를 극대화하는 조치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북한의 외화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추가 대북 제재를 실행했지만 문재인 정부는 제재에 동참하기는커녕 남북 협력 사업, 북한 개별 관광을 주장하고 있다는 사실이 안타까울 따름인데요. 북한이 문재인 정부에게 통보한 금강산 관광지구에 남측 시설물 철거 시한인 2월이 다가오면서 문재인 정부는 급했을지도 모릅니다. 북한이 지난해 12월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2월까지 금강산의 남측 시설물을 철거하라는 대남 통지문을 발송했고 10월에 이어 두 번째인 이번 대남 통지문은 사실상 최후 통첩으로 해석되는 만큼 어떻게든 마음을 돌려야 했던 것은 아닐까요? 문재인 정부가 신년사와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남북협력 방안과 개별 관광을 주장하면서 북한의 호응을 촉구하고 있고 경색된 남북 관계를 개선하고자 하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의지를 드러낸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평화가 찾아왔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휴전 중인 남북이 자국민의 신변 보장조차 되지 않는 폐쇄적인 국가에 개별 관광을 언급한다는 것 자체가 의구심을 증폭시키고 있는데요. 미국이 북한에게 고강도 압박을 주장하는 이유였을지도 모릅니다.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현재 핵탄두 장착이 가능한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만들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면서 북한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밝혀 주목되고 있는데요. 김정은이 예고한 새로운 전략 무기가 얼마나 위협적이냐는 질문에 북한이 잠정적으로 장거리 탄도미사일 실험과 핵실험은 중지했지만 명백히 북한은 이를 고도화시키는 작업을 계속하고 있으며 핵탄두를 운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만들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최소한으로 말하더라도 공격적인 연구와 개발, 실험 프로그램을 갖고 있기 때문에 미국은 매우 조심스럽게 그리고 밀접하게 지켜보고 있는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정치적 합의임을 강조하는데요.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은 2년 반 전까지만 해도 미국과 북한이 전쟁으로 향하는 길에 있었고 군가 모두가 일어날 수도 있는 충돌에 대비하고 있었지만 지난 몇 년 사이 트럼프 대통령이 손을 뻗친 것이 정말로 이를 미연에 막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작년 연말을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 시한으로 설정했지만 이미 연말이 지났고 일부에선 대륙간 탄도미사일 실험 발사 같은 심각한 도발이 있을 거란 우려가 높아졌지만 북한은 아직까지 어떠한 행동도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정은이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새로운 전략 무기를 곧 세상에 목격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기 때문에 세계 각국은 북한의 사소한 변화에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북한 김정은에게 유일한 해결책은 대화밖에 없다고 주장하면서도 주변 동맹국들에겐 경고하고 있습니다. 마크 에스퍼 장관은 대북 문제 해결 등을 위해서 대한민국과 일본을 포함한 주변 동맹국들의 도움이 필요하며 우리의 파트너십을 증진하고 동맹을 강화해야 더 강력해질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무조건적인 비판을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동맹국은 북한이 아닌 미국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미국과의 동맹이 흔들린다면 대한민국의 안보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안보는 한번 무너지면 쉽게 돌이킬 수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누구의 목소리를 응원해야 할지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감사합니다.